말씀이 너무 세신 거 아니신가요? 보수가 영원히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보수는 한 사회의 그 정설, 그러니까 헌법에 구현된 가치를 그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우리 사회는 그 정설이 예. 헌법에 구현된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경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것을 지키는 세력이 집권해야 되겠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선생님,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가 됐건 진보가 됐건 표현은 다르겠지만 진보 측에 있는 분들도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넓은 의미의 보수입니다. 아, 넓은 의미의 보수다. 그렇죠. 예.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고 예. 막 변혁이나 대체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야당이 원래 그 보수 야당입니다. 보수 야당이다. 네. 아. 예전에 그 신익희 선생님, 해공. 예. 예. 그다음에 조병옥 선생님, 유석. 예. 예. 박순현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우리는 보수 야당이라고 천명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 야당의 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야당이 아닌 것은 이석희 씨나 이정희 씨가 표방하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예. 보수 야당도 보수를 보는데 예. 어찌됐건 지금 내용을 보면 좀 더 보수에 가까운 예. 세력이 뭐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그렇게 들리는데 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보니까 보수가 다음 집권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원래 그 민주주의가 예. 그 한 세력이 오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예. 설계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현재 집권하는 새누리당이 예. 잘못하면 바뀌는 건 당연하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체제를 잘 지키고 발전시킬 세력이 누군가 이제 따져가지고서 뽑는 거니까 어떤 세력이 그 보수에 더 가까우냐는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국민이 뽑는다. 예.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과거 예. 이석기 등 통진당하고도 손잡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권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 민주당이 지금처럼 새정년이 예. 지금처럼 그 왼쪽에 있는 세력과 예.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합한다면 그건 큰 짐이 되겠죠. 예. 보수.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지 않습니까? 여기 보수가 영원히 예. 집권해야 된다,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근혜 정부의 최근 상황, 뭐 인사도 늦어서 뭐 퉁퉁 부른 국수다 이런 비판도 받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근데 예. 경제민주화 말은 그럴듯한데 예.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 보수와 거리가 먼 대척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새누리당이 바뀐다면 정권을 잃고 그 야당이 집권한다면 그 큰 요소는 예. 아마 경제민주화가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신 그거는 좌파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그렇죠. 경제민주화,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하면 이 정부는 다음에 재집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수가? 그렇죠. 사회주의 정책을 따른 예. 그러한 공약들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슬그머니 내려놓으셨거든요. 지금 그 추진 않습니다. 대신에 예. 뭐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지금 다 그 통과돼 가지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새누리당이 다음 집권에 실패한다면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냐? 예. 바로 경제 민주화를 털어내지 못했다는 것.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예. 비판받고 실패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첫 해가 중요한데 첫 해는 완전히 경제 민주화로부터 나가다가
이렇게 회군하는데 다 바쳤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을 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동료를 잃었다. 예. 괜히 잘못된 경제민주화 정책한다고 하다가 예. 세력을 잃었는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 전단이 살포되고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 문학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비방 전단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표출이 저기 되는 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국민들이 예. 넓게 보면 국민들이 소통하는 방식이라도 볼 수 있어요. 너그럽게. 그게 폭력적이 아니면은. 예. 뭐 근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전단을 뿌린다든가 예. 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예. 자기들이 무슨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름은. 예.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남용된 거는 저기 우리 비근한 예는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예,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군주제가 아니면 다 민주제라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자유로운 사회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죠. 예.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만큼 타락한 사실이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타락했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도 이제 다 하니까 예. 그걸 변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죠. 예. 복걸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들이 하고 싶은 걸 이게 하는 사회입니다. 도덕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덕과 법이 건강치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도덕과 법이 왜 건강치 못합니까? 법률도 잘 돼 있고 예. 도덕도 굉장히 우리나라 센 편이지 않습니까? 법이 안 지켜지죠. 아, 법이 안 지켜진다. 예. 법이나 도덕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예. 잘 안 지키고 예. 안 지켜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그 손해를 본다 하면은 법과 도덕과 법이 지켜지지 않죠. 그럼 사회의 건강이 나빠지죠.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수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터진다. 예. 혁명 터진다니까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뭐 무상봉기가 당연 일어날 것처럼 보수가 혁신 안 하면 혁명이 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보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의 정서를 다듬어 가지고 이제 계속 정책을 내세우는데 예. 그걸 게을리하면은 예. 그 기득권이 생기죠. 그 기득권이 깊어지면은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얘기한 그 구체적 앙샹리즘이 되는 겁니다. 앙샹리즘은 모든 사회에서 나와요. 예. 이게 커지면 안 되니까 보수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쌓여가지고 지진이나 뭐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사회가 뒤집히죠.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죠. 뭐 이 2015년도에 예. 사회가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예. 무슨 혁명까지 나겠습니까? 70년, 80년대 이런 데처럼 혁명이 나겠습니까? 혁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꼭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선거를 통해서라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치가 집권할 때 그 무슨 폭력이 많았나요? 그렇진 않았죠. 예. 상당히 그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면서 차츰차츰 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우리나라의 보수 집권당에서도 예. 뭐 보수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예.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일원인데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 보수 혁신 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이시네요. 예.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 미칠지 몰라도요. 예.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작품이 보고서입니다. 예. 보고서가 완성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당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예, 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건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정치권에 대한 그 도덕적 권위가 허물어졌던 것이 예.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얘기할 수가 있죠. 도덕적 권위를 정치권에서 회복한 뒤에 예. 이제 개혁으로 나가거든요. 뭐 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 이런 것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스스로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작업이
이제 혁신 작업이었죠. 혁신은 계속 돼야 될 것이고 예. 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선생님께서 처음은 아니시지만 예. 선생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비명을 찾아서 예. 예. 그 책은 동북아 정세 예. 어떤 대외 관계를 다룬 부분도 측면도 있습니다. 이사적이지만 예. 지금 현 정부의 중국, 미국, 일본 이 동북아에서 외교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예. 어느 나라와도 척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아, 미국, 일본, 중국 척을 지면 안 된다. 예, 러시아 예. 포함해갖고. 근데 북한과 싸우거든요. 예.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너무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사이가 너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 일본이 뭐 위안부 뭐 관련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자극하고 아베가 군국주의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불안당이 있어가지고서 예, 말썽을 부릴 때 예. 그렇다고 더 가서 맨날 싸울 수는 없죠. 나름 나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경찰도 부르고 예. 또는 그 구천절에 꾸짖기도 하고 예. 상대가 잘못한다기 갖고서 꼭 그같이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예. 덮어두고 예. 저기 좀 어루만지는 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 취임 후에 예. 미국 갔다 오신 뒤에 또 중국을 가셨어요. 예. 근데 우리 그 관행이 미국 다음에 일본이거든요. 아. 그럼 일본 사람들로 볼 때는 이거는 심하다라.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 대통령께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소홀히 하신 면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중국에 기울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중국이 기울어 있다. 예. 중국이 우리랑 너무 많은 것이 연결되고 경제도 그렇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중국이랑? 중국은 끊임없이 이제 대국으로서 자기 이제 지분이 크다는 걸 지금 과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건 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중력이 이제 몸집이 큰 중력이 세어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니까 그럼 우리는 그에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양보할 수는 없어요. 예. 적어도 미, 중, 러 이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뒤바꾸면 다음 대통령은 어떡하죠?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예. 일본을 먼저 간다면 중국은 섭섭할 거고, 예. 중국을 먼저 가면 일본은 우리와는 영원히 결별하는구나 하고 또 생각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킬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해픈 면이 있더라. 중국에 대해서 너무 해펐다. 예.